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5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3월, 4월에는 사설 모의고사 중에 이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제가 해설을 올려드렸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학원에서 5월에는 이투스로 지금 사설 모의고사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투스 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자, 3월, 4월에 우리가 함께 시험을 봤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입니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번 문제에 다소간의 오류와 오탈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서 제가 1번 문제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표의 A시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섬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위치가 위도가 32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가장 남쪽 마라도가 33도죠. 그러면 이 32도라는 숫자만 봤을 때 마라도보다 더 남쪽에 있는 섬이니까 이어도가 출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어도는 수중암초잖아요. 수중암초가 면적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맞죠? 그리고 특성에 보면 제주도 모슬포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섬이라고 했습니다. 수중암초가 아니고 타원형의 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위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있죠. 자, 경도부터 면적, 특성까지는 다 지금 마라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아마 이 숫자가 오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33도가 돼야 마라도 위도가 맞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출제 의도는 A를 마라도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해설지에도 A가 마라도라고 적혀 있을 텐데, 자, 요 부분은 오타가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저기 이투스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저를 탓하지 마시고, 자, 저쪽에 출제한 부분이 이제 잘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자, B는 위도가 이제 37.5도 정도 되니까 이게 30분이니까 뭐 중부지방 정도의 섬이고, 자, 경도가 124. 얼마니까 서해에 있는 어떤 섬이다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섬인지 몰라도 서해에 있는 어느 섬이다. 서해에 있는 어느 섬이다. 자, 여기까지는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아마 출제자는 백령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백령도의 위도 경도가 또 요거랑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백령도라는 걸 우리가 잡진 않더라도 자, 서해의 어떤 섬이다 라고 해서 문제풀이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A의 마라도와 B의 백령도의 지금 위도 경도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건 다소 아쉬운 측면이에요. 수능에서는 절대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뭐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C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섬, 그리고 경도가 나는 독도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도의 경도가 132도 정도 되죠. 그래서 가장 동쪽의 섬 C는 독도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에 A는 내수의 위치에 있다. 자, A는 내수라는 거 직선기선 안쪽에 받아죠. 자, 마라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니까 내수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은 요건 틀린 겁니다. 자, 이게 이어도라고 우리가 풀었더라도 1번은 틀린 거죠. 이어도 주변은 당연히 0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내수가 있지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이 되어 있는 섬이 이어도니까 자, B는 절대 아닌 거죠. B는 서해의 어느 섬이니까요. 자, 3번에 C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 최종 빙기에는 해수면이 100m 낮았었고 그래서 서해와 남해 수심이 100m가 안 되는 바다는 다 육지로 드러났습니다. 자, 하지만 동해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최종 빙기에도 여전히 바다였죠. 그래서 독도와 울릉도, 동해에 있는 두 섬은 최종 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A는 C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멀다. 자,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독도보다 조금 동쪽에 있는 135도를 쓰죠. 동경 135도. 자, 그래서 A와 C 중에 동경 135도에 더 가까운 건 126도가 아니고 131도가 표준 경선에 더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A가 더 멀다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A를 마라도로 풀었건 이어도로 풀었던 간에 4번은 정답으로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C는 B보다 실거주민이 많다. 자, 독도는 그 주민이 2분인가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C가 자, 독도가 자, 백령도보다는 실거주민이 더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리에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B에서 자,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는 1972년에서 81년 1970년대의 국토 계획이니까 1차 국토 계획이고요. 자, 이때는 성장 거점 개발을 채택을 한 거죠. 자,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자, 개발한 자, 성장 거점 개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92년부터 99년, 자, 90년대에는 3차 국토 계획을 했죠. 나는 3차 국토 계획. 자, 이때는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해주는 자, 균형 개발 정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겠습니다. 자, 균형 개발이 당연히 형평성은 높아야 되고요. 첫 번째, 형평성은 높다가 돼야 되고, 자, 역류효과 발생 가능성은 낮은 거죠. 자,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성도 낮은 거니까, 자, 정답은 A,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영교차와 영강수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강수량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자, 여기 B가 자, 원산이죠, 맞지? 여기 원산. 자, 원산은 다우지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남포가 되잖아, 남포. 남포는 대동강 하류의 소우지죠, 맞죠? 그러면 일단은 원산은 다우지. 자, 그리고 남포는 소우지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경상북도 내륙 지역이니까, 자, 여기도 영남 내륙에 해당되는 어느 지역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지금 소우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강수량이 제일 많은 거, 요 나를 우리가 자, 원산으로 고를 수 있겠죠, 맞지? 그래서 나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소우지끼리 비교하면 북쪽의 소우지가 강수량이 더 적기 때문에 자, 강수량이 더 적은 달을 우리가 남포 A로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포가 여기는 또 연교차가 더 큰 게 또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남는 달을 우리가 C로 연결해 버리면 정답은 CBA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한국지리 학습지의 일부이다. 자,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A씨를 비교하여 문장을 바르게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은 하천 상류의 가믹공유 하천을 그렸고요. 자, 공유 하천의 계단상의 평탄면인 요 A가 하한 당구가 되겠죠. 자, A는 하한 당구. 자, 그리고 오른쪽은 하천 하류에 자, 평야 구간을 흐르는 자유공유 하천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자유공유 하천 옆에 평야를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B와 C는 합쳐서 범람원인데 이 범람원 중에서 하천 바로 옆에 퇴적물 입자가 큰 곳을 우리가 자연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C가 자연제방이 됩니다. 하천 바로 옆에 또 밭으로 이용되는 것도 힌트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자연제방 뒤쪽에 자, 노루로 이용되는 자, B가 배우습지죠. 자, 배우습지가 자연제방보다는 퇴적물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자, 배수가 더 불량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A는 B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낮다가 돼야 되겠죠. 자, B는 범람원의 배우습지입니다. 자,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데죠, 맞죠? 그런데 A의 하한 당구는 계단상의 평탄면이니 홍수시에 하한 당구까지 침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B는 C보다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가 돼야 되겠죠. 자, 배우습지가 자연제방보다 퇴적물 크기가 더 작으니까 자, 작다 들어가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C는 A보다 지형 형성에서 집안 융기의 영향이 작다가 돼야 되겠죠. 자, 집안 융기는 하천 상류의 가믹공유 하천과 하한 당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답은 낮다, 작다, 작다가 연결된 1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택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조령 밑에 가가 있다. 자, 북쪽에는 우뚝하게 솟은 주월산이 있고 남쪽에는 대탄이 있다. 자, 요 글에 북쪽에는 어느 산이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다 라고 지금 위치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을의 선택지를 보시면 기억은 가거지 조건 중에 생리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자, 생리는 생업에 유리한 서술이 나타나야죠. 뭐 농업에 유리하다, 아니면 물자 교류가 편해서 상업에 유리하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설명은 전혀 없죠. 그래서 리을은 일단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들판도 제법
펼쳐져 있고 영남의 경계에 들어설 때 첫 고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조령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조령 아래, 이 조령이 문경세제잖아요. 그래서 문경세제 조령 고개를 넘어서 바로 들어오는 이 고을은 오늘날의 문경이죠. 문경. 자, 가는 문경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경은 과거에 폐탄강촌이었고 그래서 폐강 시설을 활용한 석탄 박물관이 이제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자,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자, 나의 12,000봉은 순전히 돌봉우리, 돌골짜기, 돌레, 돌폭포, 한치의 흙도 없다. 돌로만 구성된 산이다. 그러면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도 자, 우리가 이 산은 돌산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돌산의 기반함은 화강암인 거죠. 자, 실제 이 12,000봉의 봉우리가 있는 이 산은 자, 북한에 있는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금강산은 몰라도 돌산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를 한번 읽어볼게. 자, 다는 비록 고을은 강원도에 속해 있으나 평야에서 이루어진 고을로서 자, 서쪽으로는 경기도 장단과 경계가 맞닿아 있다. 자,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평야가 넓고 자, 경기도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곳 우리가 철원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철원에 용암대지가 펼쳐져 있으니까. 자, 글을 더 읽어볼게요. 토양은 메마르지만 산이 낮고 들이 넓고 밝다. 두 강 안쪽에 위치하여 도매 속에 한 도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들 가운데 물이 깊고 자, 검은 돌이 마치 벌레 먹은 것 같이 있는데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다. 벌레 먹은 듯한 검은 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 검은 돌은 현무암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실히 현무암질 용암이 여러 분출해서 굳어진 용암대지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 지역이 철원이다 라는 걸 또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니은 선택지에 나의 주된 기반함은 화강암이었습니다. 자, 화강암은 니은 현무암보다 형성 시기가 빠른 거죠. 화강암의 형성 시기는 중생대고 자, 현무암은 신생대에 자, 만들어진 화산암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다는 가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다는 강원도에 있고요. 자, 나는 영남에 있으니까 당연히 강원도가 위도가 더 높겠죠. 자,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한국지리 발표 수업 한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홍보 포스터 발표. 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일단 제주도에 많고요. 자, 제주도에 기생화산, 그다음 용암동굴, 백록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 지정된 곳들이 자, 서남해 안에 갯벌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요 남학생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 도라르방이 있고 귤이 있고 하니까 자, 가는 제주도에 세계 자연유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쉽게 2번입니다. 자, 오름이라 불리는 기생화산. 요게 제주도에 있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각 시기는 3월에서 5월, 요 봄, 6월에서 8월, 여름, 12월에서 2월, 겨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야 되는 세 지역이 자, 여기가 이제 강원도 홍천, 자, 그리고 여기 울릉도, 자,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 군산. 자, 이렇게 자, 세 지역을 연결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해당되는 6~8월의 강수 집중률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자, 여기서 A, B, C 모든 지역이다. 요 다시기에 강수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다시기가 여름에 해당되는 6월에서 8월이 되는 거죠. 6월에서 8월. 자, 요걸 먼저 찾고, 자, 그러면 이 B가 그나마 6월에서 8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 강수 비율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떨어지는 지역으로 우리가 당연히 울릉도로 골라야 되는 거죠. 울릉도는 겨울 강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여름 강수 비율이 많이 낮죠. 그래서 자, B가 쓰면 안 되죠. B. 자, B. 자, B. 자, 울릉도를 우리가 B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3월에서 5월과 12월에서 2월을 연결할 텐데 자, 다 나중에 자, 나는 세 지역의 강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 가가 세 지역의 강수 비율이 차이가 크고 우리가 찾은 울릉도에서 강수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 요 가를 우리가 12월에서 2월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고. 자, 그런데 여기는 요거 세 개가 비슷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이제 3월에서 5월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두 곳을 고르는데 자, 우리가 자, 여기를 골라볼게.
자, 한강 중상류 지역이 상대적으로 여름 비율이 대단히 높죠. 자, 그래서 A와 C 중에 여름에 해당되는 6,8월의 강수 비율이 자, 가장 높은 C를 자, 우리가 강원도 내륙의 홍천으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남는 A를 군산으로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자, 먼저 1번에 가시기. 자, 가시기 겨울이죠. 자, 겨울에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잘 나타난다. 남고 북저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시기는 여름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겨울에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잘 나타납니다. 자, 2번에 가시기 겨울은 다시기 여름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습도는 여름이 높죠. 자, 여름은 습한 계절풍이 불고 겨울은 건조한 계절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자, 3번에 나시기 봄에 A에서는 높새바람이 빈번하게 분다. 자, 높새바람은 경기 영서지방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자, C에서 불겠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다시기 6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은 B가 A보다 높다. 자, 여름에는 울릉도가 바다의 영향으로 많이 시원하죠. 그래서 B가 A보다 기온이 더 낮아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B는 C보다 바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울릉도가 바닷가에 있으니 자, 바닷가에 있고 C는 내륙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정답 5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글에 AC 소매업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 될 건 무점포 소매업, 백화점, 편의점입니다. 자, 먼저 2019년 기준 전국 종사자 수는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A. 그러면 이 A는 무점포 소매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국 사업체 수는 B가 가장 많다.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건 편의점이니까 자, B는 편의점. 자, 그러면 남는 C가 백화점이 되겠죠. 자, 백화점은 도심, 부도심에 주로 입지한다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틀렸고요. A는 무점포고. 자, 2번에 B의 소비자는 상품 구매 시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한다. 편의점 그냥 동네에서 걸어가잖아.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에 C는 A보다 전국 매출액이 많다. 전국 매출액 현재 1위는 무점포죠. 무점포. 자, 3번 틀렸고. 4번에 고가 제품 판매 비율은 당연히 백화점이 편의점보다 높겠죠. 자, 정답은 4번. 자, 5번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자, 고차 중심지에 해당되는 백화점이 가장 넓습니다. 자, 물론 자, 무점포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은 편이야. 이거 택배 아저씨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래서 아예 이렇게 보자. B가 가장 좁다. 이렇게 고쳐봐. B가 가장 좁아. 이거는 무조건 맞아. 알겠죠? 자, 그래서 B가 가장 넓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5번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 이렇게 네 지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안동이죠. 자, 여기가 경주. 자, 여기는 부산. 여기는 창원입니다. 자, 네 지역 중에 연결할 텐데 자, 글을 읽어보시면 지도에 A, B에는 모두 도청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A, B에 도청이 있다. 도청이 있는 곳은 안동은 경상북도 도청, 그리고 창원은 경상남도 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창원 중에서 A, B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D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있대요. 이 중에서는 경주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부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CD는 경주, 부산 중에서 고른다. 자,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이 AD에 있대. 역사마을이 있는 곳이 안동에 뭐가 있다. 하회마을이 있고 경주에 양동마을이 있죠. 자, 그러면 A가 안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A가 안동. 자, 도청 있고 하회마을 있고 자, 그리고 경주는 원자력 발전소 있고 양동마을이 있으니까 D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도청이 있는 B를 창원으로 연결하시고 자, 그러면 부산을 우리가 C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A, B, C, D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A에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은 부산이죠. 부산. C죠. 자, 탈춤 페스티벌은 안동 하회탈에 A에서 열립니다. 자, 3번에 C는 A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안동하고 부산의 노년층 인구 비율은 누가 높을지 잘 모르겠죠. 안동은 지방 소도시니까 노년 비율이 조금 뭐 시골만큼은 아니더라도 도시 중에서는 노년 비율이 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부산은 또 광역시 중에서 노년 비율이 높은 도시잖아요. 자, 하지만 이게 노년층 인구라고 했기 때문에 부산과 안동의 인구 차이가 거의 한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이
노년층 인구가 많습니다. 이건 총 인구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D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은 창원이 경주보다 더 발달해 있습니다. 자, 창원은 기계공업,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죠. 자, 5번에 A, B 간 최단 거리. A, B는 요거 두 개 거리잖아. 자, 그리고 C, D 간 최단 거리 중에는 CD가 더 가까우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 권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시군 지역 인구 비율과 100만 명 이상 시지역의 1위, 2위 도시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수도권, 영남권 중에서 고릅니다. 자, 일단 수도권과 영남권을 고르는 데는 자, 군 지역 인구 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자, 군 지역 인구 비율은 촌락 인구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촌락 인구 비율이 그래도 한 10% 정도는 되는데, 자, 나는 요거 한 2% 정도밖에 매우 낮아요. 자, 그러면 농촌 인구 비율,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권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나가 수도권이고 가가 영남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남권의 요 1위 도시는 부산을 말하는 거고 2위 도시는 대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도권의 1위 도시는 서울, 2위 도시는 인천을 나타낸 겁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기억에 자, 가의 1위 도시와 2위 도시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다. 부산, 대구가 맞닿아 있지 않죠. 자,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나의 1위 도시 서울이죠. 자, 서울은 우리나라 종주 도시, 우리나라 인구 1위 도시 서울 맞잖아.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시지역 거주 인구가 많다. 자, 시지역 거주 인구는 요거 시지역 거주 인구는 당연히 시지역 거주 비율도 수도권이 높고 그리고 전체 인구도 수도권이 많잖아. 그러니까 시지역 거주 인구는 당연히 인구 많고 비율 높은 수도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자, 리을에 나의 2위 도시 대구죠. 자, 가의 2위 도시는 인천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2위 도시 인천의 인구는 290만 정도고, 자, 가의 2위 도시 대구는 인구가 240만 정도죠. 자, 그래서 나의 2위 도시가 인구가 많다는 리을의 설명이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제시된 세 구가 먼저 첫 번째, 자, 여기가 강남구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중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은평구인데 혹시라도 모르면 일단 중구 강남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는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사실은 알 거예요. 중구와 강남구는 자, 중구와 강남구의 공통점이, 자, 여기가 상주 인구랑 주간 인구를 비교하면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아야 되는, 자, 도심에 해당되는 두 지역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적어도 두 지역이 상주 인구보다는 주간 인구가 많아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나의 만약에 자, 주간 인구를 넣고 자, 가의 상주 인구를 넣는다 그래 봐.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은 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이 주간 인구와 상주 인구가 같은 선이야. 그러면 여기서 A와 C가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은 거니까 요렇게 두 지역이 해당되는 게 맞는 거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나의 상주 인구를 집어넣으면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 한 지역, B 한 지역만 된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의 주간 인구를 넣고 가의 상주 인구를 넣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A와 C 두 지역이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게 그려지는 게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러면 A, C 중에 우리가 중구 강남을 고르시면 되니까, 자, B는 자동으로 은평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음표로 찍어놨던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B야. 자, 그러면 은평구의 특징은 주간 인구보다는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주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좀 주거단지의 성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남과 중구를 고르는데 강남과 중구의 차이점은 상주 인구에서 차이가 있죠. 자, 중구가 인구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이니까 상주 인구가 적은, 가가 적은 C가 중구가 되고요. 그러면 남는 A를 강남구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C, 자, 그리고 강남이 A. 자, 이렇게 연결하고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주간인구, 나는 상주인구. 자, 우리가 찾은 건 반대죠, 맞죠? 가가 상주인구, 나가 주간인구였습니다. 자, 2번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이 높아야 되겠죠. 은평구보단 강남이 높아야 됩니다. 자, 3번에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는 도심에서 더 많은 거니 은평구보다 중구에서 더 많고요. 자, 4번에 시가지 형성 시기는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가 다른 모든 지역에 비해서는 빨라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A, C 중에 주간인구 지수는 C가 가장 높다. 자, 주간인구 지수는 중구가 가장 높은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주간인구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자, 여기에 주간인구가 있고 여기에 상주인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중구는 주간인구 지수가 300 이상으로 서울에서 모든 구 중에서 가장 높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는 1차 금속, 섬유, 자동차 중에서 연결을 할게요. 자, 먼저 왼쪽에 전국 제조업 현황이 나오고 그냥 종사자 수, 그냥 출하액이 아닙니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 그리고 종사자당 출하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고르기가 어려우면 그냥 오른쪽에 와서 시도별 출하액을 가지고 A, B, C, 가나다를 다 연결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B를 봤어요. B에 대구가 3등에 있는 걸 보고 자, B를 섬유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는 사업체당 종사자 수나 종사자당 출하액이 좀 적어야 되죠. 기업 규모가 적고 주로 중소기업이 많은 이게 경공업에 해당이 되니까 또 B가 섬유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 보고 일단은 섬유를 골라라. 자, 그러면 섬유에서 1등 잡히는 요 나도가 경기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등 잡히는 다가 경북입니다. 자, 그러면 다에다가 경북, 자, 나에다가 경기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경북이 1등하고 있는 C가, 경북이 1등하고 있는 C가 자, 포항에서 발달하는 이게 제철공업 1차 금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A가 자동차고요. 자, 자동차의 1등에 들어갈 이 지역은 울산이 되겠죠. 자동차는 울산, 경기 투톱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A는 적한지 지향형 제조업이다. 자, 적한지 지향형 제조업은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공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C, 1차 금속이 되겠죠. 자, 2번에 A는 B보다 전국 출하액이 많다. 자, 주요 공업 중에 경공업에 해당되는 섬유가 출하액이 가장 적죠. 그래서 A, B 중에 자, B가 출하액이 더 적어야 됩니다. A가 더 많아야 되죠. 맞죠? 자동차가 섬유보다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에 B는 C보다 최종 완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섬유가 경공업이니까 더 작아야지.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낮다. 자, 울산하고 경북 중에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자, 가장 높은 시도가 울산이잖아. 그래서 가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5번에 나에서 경기에서 B 섬유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포항이다. 자, 일단 경기도에 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돼 두 지역의 시기별 기상 현상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찾아야 될 게 눈, 열대야, 황사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 지역은 인천과 부산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먼저 지역을 연결하기 전에 C가 6월달, 8월달에만 거의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C는 여름에 나타나는 열대야가 되겠죠. 자, C가 일단 열대야라는 걸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열대야가 여기 가 지역에서 더 많기 때문에 가 지역이 남부지방에 해당되는 부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남는 나는 자동으로 인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로 이제 봄에, 자, 주로 봄에 요렇게 요 A가 자, 주로 봄에 많이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요거 겨울에 주로 나타나는 게 B잖아. 그래서 B가 눈이 돼야 되고, 자, 봄에 주로 나타나는 A가 봄이라 쓰면 안 돼. 황사라 써야지. 맞죠? 자, A는 황사. 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선택지는 틀렸고요. 가가 부산, 나가 인천이니까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 나 간 연 발생 일수 차이는 눈이
열대야보다 크다. 자, 열대야는 자, 부산은 14일. 자, 그리고 인천은 한 7, 8일 정도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14일과 7일의 차이니까 한 6, 7일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눈은 부산은 한 3.5일 오고 인천은 18.1일 오잖아. 그러니까 눈의 차이가 더 큰 거죠. 맞죠? 그래서 눈이 열대야보다 연간 발생일수 차이가 크다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A를 대비한 전통가옥시설로 우대기가 있다. 우대기는 눈에 대비한 거니까 자, B를 대비하는 거죠. 자, 4번에 A의 주요 발원지와의 최단거리. 황사 발원지 중국의 황토공원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중국에 가깝냐 이거야. 당연히 인천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가가 더 멀어야 돼.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냉방용 전력 소비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열대야가 커야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래프는 A, C 지역의 농업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 작물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이 오늘 그 학원을 못 가서 제가 시험지 원본을 못 받고 이 스캔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해설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캔본을 보니까 쌤 눈에는 이게 A하고 C가 구분이 안 돼. A하고 C가 너희들이 받은 시험지에는 잘 구분이 되죠. 근데 A, C 구분 안 하고 그냥 답 찾아볼게. 알겠지? 자, 먼저 찾아야 될 지역이 자, 경기, 경북, 전남 중에 ABC가 있습니다. 경기, 경북, 전남 중에 ABC가 있고 가나다는 벼, 과수, 맹류 중에서 재배 면적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봤을 때 요거 과수 있는 건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벼, 맹류, 과수인데 자, 여기서 이 세 지역 경기, 경북, 전남 중에서 과수는 당연히 누가 1등이야? 이게 경북 1등이잖아. 여기서 이 세 지역 중에 경북 1등이야. 맞지? 자, 그런데 맹류는 누가 1등이야? 이 세 지역 중에 전남 1등이죠. 그리고 벼도 이 세 지역 중에서 전남 1등이야. 자, 내가 지금 A, B, C 안 고르고 지금 해볼게. 왜냐하면 A하고 C가 제대로 안 보여. 이게 A인지 선생님이 받은 파일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 그때도 정답을 골라볼게. 알겠지? 이거 있으면 더 명확하게 고를 수 있다. 알겠죠? 자, 없이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먼저 얘 다 있잖아. 다만 1등 하는 지역이 B입니다. 자, 나머지는 요 지역이잖아. 요렇게 돼. 가랑 나는 1등 지역이 같대. 그러면 가, 나 중에서 벼, 맹류가 나와야 돼. 벼, 맹류는 1등이 전남이니까. 자, 그러면 다가 자동으로 과수야. 맞죠? 혼자 1등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가 과수. 자, 이거부터 찾았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벼하고 맹류 중에 봐. 맹류는 전남, 전북, 경남 이 세 지역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죠. 맞죠? 조금만 추운 데로 올라가면 보리는 재배가 안 돼. 왜냐하면 보리는 겨울에 자, 쌀에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맹류라는 건 경기도나 경북은 거의 안 한다는 거야. 거의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남하고 두 지역의 차이가 매우 벌어져야 돼. 그런데 벼는 경기도도 임금님 쌀 합니다. 그리고 경북도 낙동강 유역의 평야에서는 그래도 벼농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봐. 지역을 안 찾아도 나는 나머지 두 지역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근데 가는 이 지역만 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0에 가 있어. 맞죠? 그러면 이 가가 맹류란 얘기야. 자, 그러면 나가 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가, 맹류, 나, 벼 다 과수가 연결되어 있는 5번인 거죠. 그래서 A, B, C 지금 안 잡고도 자,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지도의 A가 전주죠. 자, 그리고 B는 여기가 한평입니다. 한평. 광주 옆에 나비축제 자, 한평이고요. 자, 그리고 C가 보성이죠. 보성.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호남 평야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호남 평야는 영산강 주변에 발달해 있는 게 아니죠. 영산강 주변에는 이 나주 평야가 있어야 돼. 자, 영산강은 전라남도 목포 쪽으로 향해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에 A에는 한옥마을이 발달해 있다. 전주 한옥마을. 맞네. 자, 그리고 디귿에 새만금 간척지. 자, 새만금 간척지는 여기잖아. 요렇게 해서 여기를 메꾸는 거죠. 그래서 군산 김제 요쪽에 자, 새만금 간척지가 있습니다. B에 조성된 게 아니고요. 자, 디귿에 다양대 축제. 자, 요거 녹차 축제잖아. 앞에 녹차 생산지에서 열리는 이라고 했으니 보성에서 열리겠죠. 정답은 니은디 4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지역이 지금 강원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가 양구고, 자, 여기는 평창, 자, 여기는 원주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일단은 이 중에서 가장 도시적 성격이 뚜렷한 곳은 원주죠. 원주가 강원도 인구 1등 도시, 강원도에서는 그나마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낮은 요 B가 원주가 돼야 됩니다. 자, B가 원주. 자, 노년층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요 원주가 요게 제일 낮아. 맞지?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 청장년 비율이 높아. 맞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원주를 먼저 골랐습니다. 자, 양구하고 평창은 둘 다 시골인데 가장 결정적인 게 성비예요, 성비. 자, 양구가 군사 지역이잖아. 그래서 평창보다 성비가 높아야 돼.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성비가 이렇게 높은 이 C를 우리가 양구로 자,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A는 자동으로 자, 평창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갑니다. 자, 1번에 A에서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게 정답이네. 정답 1번. 자, 2번에 B는 행정구역상 군이다. 원주시조시. 원주시. 자, 틀렸고. 자, 3번에 C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있다. 이 중에 혁신도시 있는 곳 원주죠. B죠. 자, 그리고 고랭지 배추는 어디서 해? 고위평탄면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평창이 당연히 원주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많아야 됩니다. 자, 5번의 총인구는 강원도 최대 도시 원주가 가장 많아야 되겠죠.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지도의 AC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야 되는 암석이 변성암, 조선 누충군의 퇴적암. 이 조선 누충군의 퇴적암은 석회암을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화강암. 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C를 보시면 자, C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자,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에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 그래서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자, 변성암이 자, C가 되고요. 자, 그리고 B는 여기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 쪽에 지금 분포하니까 자, 고생대에 만들어진 석회암입니다. 조선 누충군의 석회암. 자, 그리고 A가 화강암이 되겠죠. 자, 그럼 선택지 볼게. 자,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암이니까 B가 돼야 되고, 자,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건 A, B, C 중에 지금 없습니다. 자, 3번에 C는 흑산의 주된 기반함을 이룬다. 흑산의 주된 기반함 변성암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A는 B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화강암은 중생대. 자, 그리고 B 석회암은 고생대. 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형성 시기가 A가 더 늦어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5번에 C는 B보다 용식작용에 의해 동굴이 잘 형성된다. 용식작용을 받는 건 석회암이지. 맞죠? 그래서 B가 더 잘 형성돼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18번 갑니다. 자, 북한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및 1차 에너지 공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가나는 수력, 화력 중에 하나고 A에서 C는 석유, 석탄, 수력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비율은 자, 설비 용량이란 건 발전량하고는 약간 다르죠. 자, 설비 용량은 100%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발전량입니다. 이건 수력 1등이죠. 북한에서. 그래서 나가 수력, 가가 화력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에너지 공급 구성 비율을 봤을 때 자, 북한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A 자원이 석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C가 자, 수력, 그리고 세 번째가 석유. 자, 그래서 북한은 석탄, 수력, 석유 순으로 소비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선택지입니다. 자, 가는 관북지방이 관서지방보다 발전 설비 용량이 많다.
자, 화력 발전은 소비지 근처에 입지하기 때문에 평양 주변에 집중 분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화력은 소비지 근처에 입지하니까 북한에서는 평양 주변에 주로 입지한다. 자, 평양은 관서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관북보다는 관서 지방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대기오염 물질은 당연히 석탄 태우는 화력 발전에서 많이 나타나야 되고요. 자, 3번에 C는 북한에서 대부분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북한 차는 물 넣고 가니? 그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지금 C가 수력인데. 자, 북한에서도 수송용으로는 석유 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A는 B보다 남한에서 가해 에너지원으로 많이 이용된다. 자, 석탄하고 석유 중에 남한의 화력 발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석탄이죠. 그래서 A가 더 많이 이용된다. 라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에 B는 C보다 북한에서 자급률이 높다. 자, 수력은 100% 자급하죠. 맞죠? 자, 댐에서 발전을 하니까. 근데 석유는 북한도 한 방울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수입합니다. 그래서 자급률은 석유가 낮고 수력이 높아야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충청지방의 시도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오늘 설명. 자, 찾아야 될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총 인구가 지금 D가 가장 적고요. 그리고 노년 비율이 가장 낮은 굉장히 지금 젊은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세종이죠. 자, 여기도 세종을 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으로 이사를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지금 요 숫자가 되게 커. 요 숫자가 지금 되게 크단 말이야. 요 숫자가 지금 제일 큽니다. 요거. 자, 그러면 세종의 인구 유입에서 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지역이 대전이죠. 대전의 인구가 세종으로 많이 이사를 오잖아. 그래서 D가 대전이죠. 자, D가 대전. 자, 대전을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A와 C를 고르는데, 자, 여기서는 총 인구가 많은 요 C를 누굴 골라야 돼? 충남, 충북 중에는 인구가 누가 많아? 충남이 더 많죠. 그래서 C가 충남. 그러면 A는 충북.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C 충남, A 충북. 자, 이렇게 연결하면 세팅 끝났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 충남은 충북보다 총 인구가 많다. 우리가 그래서 C를 충남으로 찾았잖아.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대전으로의 전입인구. 자, 요거 보자. 자, 대전으로의 전입인구는 충남이 충북보다 많다. 자, 충남에서 대전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자, 충남에서 대전으로 전입하는 게 요거죠. 요거 화살표. 요거야. 자, 76.7. 자, 그런데 충북에서 대전으로 들어가는 건 요거죠. A에서 B로 가는 거 40.4. 그러면 충남이 충북보다 많다 하는 니은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에 세종은 충남으로의 전출 인구가 대전으로의 전출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종에서 충남 가는 건 요거죠. 20.8. 자, 그리고 세종에서 대전으로의 전출은 32.1. 자, 대전으로의 전출 인구가 더 많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표를 반드시 읽고 푸셔야 돼요. A, B, C, D만 잘 찾으면 니은 디귿은 그냥 시력 테스트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표는 새, 신재생, 에너지, 지역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력, 태양광, 풍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1등 지역들이 지금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A는 3등의 제주도가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제주도가 3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풍력 발전이죠. 제주도 해안가에 풍력 발전을 활발하게 하니까, 자, 지금 A는 풍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2등의 전라북도가 있네요. 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두 지역에서 자, 매우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게 태양광이죠. 그래서 B가 태양광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태양광 1등 다가 전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C가 수력입니다. 물론 수력을 먼저 고를 수도 있어요. 자, 수력은 한강 유역에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강 상류의 충청북도, 그리고 또 다른 한강 유역인 경기도, 그리고 한강 유역인 강원도에서 자, 수력 발전량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강원도를 집어넣으면, 자, 우리나라 풍력 발전 가장 열심히 하는 요 가 지역은 경상북도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3대 풍력 발전 단지가 경상북도의 동해안 영덕 지역, 자, 그리고 강원도의 해발고도 높은 고위평탄면 지역들, 그리고 제주도 해안가. 자,
요 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력 발전을 열심히 하는 지역이니까 가에다가 경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가나다라 우리 못 찾더라도 A, B, C는 확실하게 찾을 거니까 일단은 1번에서 3번부터 자 먼저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역을 찾기 전에 자 먼저 1번에 A는 일조 시간이 긴 지역이 발전소 건설에 유리한 건 태양광이죠. 자 2번에 B는 C보다 전국 발전량이 적다. 풍력 태양광 수력 중에 현재 전국 발전량이 가장 많은 거 태양광이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이른 건 수력입니다. 자 수력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를 혹시라도 못 찾았어도 우리가 A, B, C만 보고 정답은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가가 경북이고 자 나가 강원이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다 전남에서 비발전소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대관령이다. 대관령은 강원도에 있잖아.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5월 이투스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